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네이버 지식인 아주 네. 예전부터 답글 달아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성범죄 관련해서도 많이 늘어난 것이 카메라 이용 등 촬영하고 촬영물 이용 협박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보여요. 맞아요. 어떤 여자분이 이제 올리신 글인데 남자친구가 과거에 관계를 했던 장면을 촬영을 했는데 너 지금 우리 집으로 빨리 오지 않으면 이걸 유포해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동의를 받고 촬영했으니까 망정이지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당연히 이제 카찰죄가 성립하겠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을 하고 그걸 유포했다고 한다면은 유포죄. 유포죄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성립을 해요. 일단은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는 전제하에 협박만 한 거잖아요. 여기서 사실 논점이 되게 많은 게 첫 번째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 사실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이나 배포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협박만 하면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까지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이라고 보셔야 돼요. 유사강간죄 같은 경우에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처벌이 된다. 내가 누군가를 뭐 강간하지 않았지만 강간죄 비슷하게 처벌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세게 처벌하는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실제 사건에서 굉장히 많이 논점이 되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촬영물은 존재는 해야 되느냐, 없는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하면 그거는 촬영물 협박이 되느냐, 이것도 논점이거든요. 실제로 촬영물은 있기는 있었어야 합니다. 애시당초에 존재하지 않는 촬영물을 두고 협박을 해도 촬영물이 협박은 아니에요. 근데 협박할 당시에 소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과거의 영상을 찍었다, 그거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라면 현재 상태에서 삭제된 거라고 하더라도 포렌식에서 나와서 뭐 협박했다 이게 인정이 되면 충분히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의 성범죄에 있어서 그 피의자한테 조사하기 전에 어떠한 고지도 없이 압수수색부터 하나요?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일단 소환을 합니다. 소환을 해가지고 조사를 한 후에 뭔가 이런 비스꾸리무리한 행동을 한 것 같다. 그 이후에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환을 해서 조사하기 전에 압수수색한다고 하더라도 전화 연락해가지고 이런 행위 한 사실 있냐 물어본 후에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거의 100의 한 90% 이상이에요. 90%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사전 연락 없이 일단 집으로 쳐들어와서 압수수색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압수수색 가더라도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연락을 하고 혹은 조사를 한 이후에는 이미 이제 숨겨놨을 경우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마 그 영상을 찾는 비율은 많지는 않아서 영상물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는 영상물 이용 협박죄로 처벌 못하게 되죠. 그럼 일반 협박죄로만 처벌할 수가 있게 되고 요새 들어서 아무래도 피의자나 가해자한테 연락을 하기 전에 혹은 조사를 하기 전에 압수수색을 먼저 해서 증거물 확보한 후에 조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또 이제 그 핸드폰을 확보를 하기만 하면 그 핸드폰 안에 영상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포렌식 결과에서 영상이 나오면 그런 내용으로 또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각별히 또 조심을 해야겠죠. 해당 건에 있어가지고 그 영상물을 이용해가지고 협박을 했는데 그 영상물이 나온다. 그럼 당연히 빼박 사건이 되겠죠. 하지만 이 건 관련한 영상이 아니라거나 제3의 다른 이제 영상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거 가지고 처벌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거를 증거로 수집하는 게 적절하냐 그런 문제도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논점이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영상이 합의하에 찍은 적이 있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협박 잘못했다가는 일반적인 협박죄하고 차원이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오히려 사실 유포나 촬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함부로 협박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만약에 영상물을 가지고 협박을 당하셨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데 그냥 신고를 해서는 안 되고 증거를 어떤 걸 확보해야 돼요? 정말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을 다 끄집어내서 남자친구가 뭐 언제 어떠한 영상을 촬영했는지 경찰관한테 심도 있게 알려주시고 그래야지 경찰관도 가해자한테 무턱대고 연락하지 않고 아 그러면 가해자한테 그 영상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심증을 깊게 심어줘야지만 경찰이 또 가해자한테 연락하기 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서 증거부터 수집할 거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이런 식으로 좀 꼼꼼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통화를 녹음 못해가지고 증거가 없다 약간 유도를 하는 거죠.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 지금 사실 그때 그 영상으로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겁먹었다 제발 그거 유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문을 띄워놓으면 사실 그 영상이 있다는 걸 전제로 대화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이용해서 협박을 했다 사후 증거 정도는 또 남겨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영상이냐 언제 찍었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실제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알려주기 위해서 친절하게 영상을 보내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적어도 날짜라도 체위라도 살짝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해자는 자기 부담 파는 거죠. 그 정도 증거만 수집해서 경찰관님께 넘겨준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가해자한테 연락하기 전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증거부터 수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